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에 좀 눈이 내렸습니다. 길도 많이 얼어 있고요. 오늘 밖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좀 조심조심 잘 다니셔야겠습니다. 길에서 괜히 미끄러져가지고 낙상 사고, 부상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모습이 좋지 않아서 좀 굉장히 좀 덜컥덜컥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 낙상사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요즘 들어 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기세 좋게 2000선 밟고 잘 가는 듯 했던 우리 증시가 계속 밀리고 좋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좋을 때는 따로 놀더니 또 안 좋을 때는 꼭 영향을 같이 받고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소폭 지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증시의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1, 2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일부 코너들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제매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는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장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신규 사업에서의 매출이 기대되는 포스코, 엠텍을 공략해 봅니다. 가을 투자 자문 관련해가지고 힘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던데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다음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요. 유로존과 북한 리스크로 위기를 맞은 국내 증시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장 전망과 전략을 세우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 유로존 정치 리스크와 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스피의 반전 모멘텀으로 부각되는 전차 군단에 대해서도 전망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제매 강정원 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하신 웰크론 한테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시해 주신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지 조언부터 주십시오. 네, 역시 아까 서두에 임동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투자자금 관련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웰크론 한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충분히 저가 매터가 있는 상황이고 4,400원 이상 제가 제시한 목표가 4,500원에서 4,600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충분히 배려심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포스코 엠텍을 고르셨다고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강 원료 판매와 이 포장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이 자원 재활용 전문 업체인 리코금속 인수를 통해서 이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와 국내 원료 소싱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그 LED의 원천 수주로 쓰이는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서 알루미늄 전문업체 KC와 함께 포스 하이아를 설립하는 등 이런 미래 성장 능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쓰시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사업 매출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포스코 그룹 소재 전문 기업을 거듭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는데 올해 경우에도 투자가 지속되지만 이 신규 사업의 결실도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금철과 비철 부분에서는 지난해 3분기에 시작한 마그네슘 재련과 같이 올해도 이제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위탁 운영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이 고로가 올해 말부터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의 알루미늄 탈산재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부분 외에도 이 알루미나가 고순도 알루미나가 이 사파이어 인곳의 원재료인데 올해 이 포스코 엠텍이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 소재 해외적 투자와 이 희유기물 스토리 분석 이런 구축과 이 포스코 고급 강산 확대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엠텍의 이런 소재 기업으로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가면서 주시는데요. 올해부터 투자했던 이 신규 사업의 매출, 학금철과 비철, 소재 이런 매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20% 증가한 1조 950억,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0% 증가한 350억과 33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C 5배 수준인데 10년 평균 PR이 한 28배 수준이고요. 시장 컨센서스 제시 저쪽 밸류에이션은 PR 25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을 투자문의 어떤 금감원 조사에 따른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고 충분히 현 주가 매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앞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비철 부분의 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장기 계획을 잡고 있는 이만큼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기업이라서 관심이 갑니다. 자, 포스코 엠텍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네, 역시 오늘 시가고요. 목표가는 1,3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350원. 역시 시가 공략주인 만큼 짧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원, 손절가 9,350원으로 비교적 배트를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 추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1부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7포인트, 1포인트 가까이 양시장이 상승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님, 거래소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IT, 자동차 섹터로 외국인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입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현재 1.3% 상승 출발하면서 145만 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러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에 대한 그러한 성장성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출발하면서 30만 원대 회복이 안착이 될지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역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SK텔레콤 전일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 호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역시 1.7% 상승하면서 17만 원대 계속해서 공고히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죠. 그러나 금일 1.2% 상승하면서 28,000원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3만원대 회복이 일단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금융의 경우에도 1.2% 상승하면서 12,000원대 반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융주를 비롯한 은행 섹터의 경우 계속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면은 약보합권에서 내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은 한 1.5% 정도 내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SKCNC라든가 가스공사, 외환은행 등 내수주 쪽에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일부 업종 섹터 대우건설이라든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로 현재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전일 1930포인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강한 반등 국면은 아니지만은 선별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동시효과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약 한 0.2% 정도 상승이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미약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499.3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5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0포인트를 안착을 회복을 해줘야지 지금 단기 쌍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 단기 쌍봉을 갈지 아닐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10% 정도, 그러니까 그저께 급등을 하고 어저께 하루 쉬고 나서 오늘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분기점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 그리고 파라다이스, SK 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모두 보합권대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중위권으로 내려가는 SFA라든지 젠백스 같은 종목군들은 한 1.8%에서 1.5% 정도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GS 홈쇼핑이라든지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 왜 그러냐면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차익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좀 보신다라면 이제 태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금 보합권대에서 출발하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월덱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월덱스가 계속해서 좀 이유 없이 하한가 나오곤 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는 뭐 주가 급락에 대한 이유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가 공시가 떴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 5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6포인트, 1.7포인트가 각각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는 오늘 좀 상당 부분 만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업종별로도 어제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업종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 상황, 거래소 쪽 이명식 전문가님. 네, 그 삼성전자 현재 뭐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죠. 143만 원대에서 보합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35만 원대 가격을 공고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현대모비스 1.3%로 상승하면서 30만 원대에 근접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모비스의 경우 상승 랠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내수주인 뭐 삼성생명, 한국전력 현재 그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SK텔레콤의 그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LG디스플레이 역시 뭐 1.2% 상승한 28,000원대, 우리금융의 경우에도 1%대 가까운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반등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그 조선주의 경우 최근에 눌림목 조정이 다소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강보합권이 36,5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실적 부진에 그 시달렸던 일부 그 정유 섹터의 경우에도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은 모처럼 만에 뭐 삼성카드가 1.1% 상승하는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그 중상위권의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2.85포인트 상승한 1포인트 정도 더 높였습니다. 네, 다행히 501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면서 0.5%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은, 한 9거래일 가까이 음봉 혹은 음도지가 나왔던 부분이 오늘 만약에 일단 500포인트에서 갭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온다라면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은 호전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양봉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5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돼야 된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일단 외국인은 1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다는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어제도 그랬고 지난 월요일에도 그랬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억에서 40억 단위로 매수를 보였다는 부분들, 오히려 시장은 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 일단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뭐 급등세를 띄고 있는 종목은 없다. 다만 이제 CJ 오쇼핑 같은 경우 1.3% 올라오면서 28만 9천 원 정도, 30만 원대 아침에 한 4%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뭐 불과 한 1분 만에 한 1분에서 2분 만에 다시 28만 9천 원대, 거의 29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좀 발생을 했는데,
30만 돌파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만이 돌파된다라면은 GS 홈쇼핑처럼 추가적으로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SFA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아몰레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최근에 조금 좋은 주가 흐름을 띠고 있고, 오늘도 3% 갭상승이 나오면서 51,000원 정도, 51,3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나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52,000원대까지 올라가는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급락이 나왔고, 어저께도 장중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세로 반전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만약에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은 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27,3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마감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28,000원이나 혹은 29,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타 코스닥 종목군들은 아직은 그 하위 종목군들은 조금 등락이 좀 시비를 엇갈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덱스라는 종목군이 다행스럽게 6% 정도 상승을 해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50% 이상 빠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85원에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8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의 호조와 또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를 반영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환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엔화의 두드러진 약세 행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일인 4월 8일보다 3주가량 빠른 3월 19일경에 물러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일본 아베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후임자 인선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엔이 오늘 아침 93.78엔까지 상승세를 키웠고요. 이에 따라 N1은 기존의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100엔당 1158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N1의 하락과 또 지난밤의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뉴욕 증시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반영한 달러원의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유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상품 통화들을 약세로 이끌면서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의 경우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호주 중앙은행은 광산업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하는 점과 또 취약한 민간 투자 등을 고려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아시아 통화들을 동반 약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외환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엔화 약세에 따라서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상대적인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동시에 유로화 강세에 따라서 유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화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영향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만, 엔화 약세에 따른 N1의 하락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향후 달러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전과 같이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효과가 그다지 과거처럼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불안감 역시 그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오늘 달러원의 제한적인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1080원 초중반대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세우신 전략은요? 글쎄요, 요즘 참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체력 싸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지수 급락 시 저점이었던 1930포인트 어제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30에서 70포인트의 박스권 구간 2월 중순에 있을 G20 정상회의가 있을 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1920선 초반까지 밀어버릴 듯한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씩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양봉을 만들어냈고 뭐 오늘도 글로벌 도시에 대한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 상황들이 우리 장시에는 좀 좋지 못하지만 1920에서 30포인트 이 자리를 지지하는 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바람이고 어쨌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좀 힘든 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디커플링의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조정권에 들어오면 우리 증시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타이밍에 잠잠했던 유럽에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만 내렸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오고 이것을 핑계로 증시를 끌어내리더라도 뭐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1920포인트로 저점을 좀 잡아준다면 우리 증시의 특징이죠. 뭐 쉬지 않고 랠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오른다고 뭐 따라잡지 마시고 일단 관망하면서 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안거리를 찾아보자면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IT와 자동차주들을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점, 그 정도가 수급상의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환율 악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주식을 많이 사들였던 외국인들이 움직임에 좀 변화가 좀 온 것이 아니냐,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이런 평가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모멘텀은 뭐 중국 춘절이 되겠죠. 이번 춘절 때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약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주, 그 중에서도 좀 제닉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제닉은 화장품, 및 그 마스크팩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국내 홈쇼핑, 대박 상품이 한류행이죠. 유명한 기업인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마스크팩의 시장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스크팩 이외에도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제가 제닉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역시 중국 춘절을 앞두고 화장품주들의 매출의 증가가 좀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거의 매년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화장품주들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가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중국 새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내걸고 있는 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마스크팩 수출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 자체의 의지도 중국 수혜주로서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소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꾸준히 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평균작 정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준다면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해서 제닉을 좀 들고 나왔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은 기다림이라고 했나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봤을 때 단타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 선배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실수를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불과 2년 전에 60만 원이었다는 점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30%, 40% 되는 참여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장일 겁니다. 하지만 디커플링으로 차별화됐던 우리 증시가 과연 북핵 이슈로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과연 어떠한 포지션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겐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단기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현재는 손실 인정을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직한 화목처럼 조금 더 우직하게 롱런하는 전략을 취해보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 진행해 봤습니다. 자, 네. 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전체 시장과 업종 종목으로 압축시켜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IT 자동차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IT 섹터의 경우는 강보합권 내지 1%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을 보시면은 현재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1선에서 일단 가격 조정이 1차 조정이 마무리됐고 145만 원, 150만 원에 안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역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점 추세를 높여가면서 일단 61선을 이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 특징적 요소는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심화되었던 삼성 테크인이죠. 최근 들어서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일단은 중장기 구조조정에 대한 그러한 성공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LG이노텍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1분기에도 역시 실적 부진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일단 목표가가 1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 하단인 7만 원대권까지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최근에 IT 섹터에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11월과 금년 1월달 바닥이 확인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펀더멘털상 이동평균선 차트에서 나타나오는 그런 수급 여러 면에 봤을 때 일단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30만 원대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 일단은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품업체인 SL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역시 바닥이 지난 11월 달 확인이 된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부품업체, 일부 중소형주 간에 엇갈린 그러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러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3만 원대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일단은 업황 개선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STS 그룹들이 최근에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지만 역시 다시 한번 조선 3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TS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다시 쌍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가격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역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소식과 함께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었지만 이동평균선들이 급격히 하향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역시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우조선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쪽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현재 국면에서 다음으로는 1분기 춘절 효과와 관련해 있어 정유화학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유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역시 환율, 그 다음에 재고에 따른 그런 평가 이익 변경,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썩 안 좋았습니다. GS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7만 5천 원대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환율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전개된다면은 1분기부터는 그 정제 마진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5,000원대를 상단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러한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K이노베이션의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역시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16만 원대 저점을 확인한 가운데 현재 뭐 17만 원대 전후에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섹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그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세, 수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다시 지난 11월 저점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쌍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보다는 그 정유 섹터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관련주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소재 업체인 SKC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SKC 계속해서 뭐 소재 섹터의 경우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그 엔화 상승에 따른 그런 대표적인 그런 피해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소재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뭐 한 50%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국내 소재 섹터의 경우는 20%대를 이제 막 상회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대일 의존도가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대적인 피해가 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그 섹터 중에서는 IT 섹터가 강한 그러한 그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금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입니다. 네, 철강기계, 금융건설 좀 보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포스코 같은 종목이 35만 5천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나마도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가 의외로 무너질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35만 원 중반 정도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때도 뭐 30만원 37만원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러한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철강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붕괴되고 뭐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도 추세를 완전 이탈하고 계속해서 운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려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삼각수렴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삼각수렴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삼각수렴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삼각수렴이 아니라 약간 세기형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는데,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7만원대에서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비슷한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작용하면서 추세를 붕괴시키고 좀 급락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강주들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포스코 하나 빼고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금융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신한지주하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오고 있지만 약간 반등은 좀 미미하다. 일단 유럽 리스크가 조금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은행에 비해서 증권하고 보험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 일단 세제 개편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증권주들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주가가 조금 깨지는 모습.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좀 하락을 하고 오늘도 반등이 미미하죠. 그래서 55,000원짜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못 해준다라면은 추가 하락이 열려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11,500
3,500원 정도에서 추가 상승을 못한다라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모양이라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증권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은 보험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생명 역시 10만 8천 원대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약간의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다이아몬드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은 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시킨다라면은 11만 원 이상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는 힘들더라도 한 11만 5천 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최고점 때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변곡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만약에 삼성생명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기타 다른 보험주들도 힘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생명주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인데요. 하나생명이라든지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그나마 더 괜찮은데 화재 관련된 삼성화재라든지 그리고 동부화재 또 현대해상을 같은 거 보신다면은 최근에 약간 반등도 좀 약하고 조금 하락도 급하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생명주하고 화재주는 조금 구분을 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건설업체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을 보신다면은 어쨌든 1월 달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종을 버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68,700원 정도 변공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21선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한 6만 한 4,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고 대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인데요.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6만 3,000원대에서 만약 삼성물산이 이제 원래는 현대건설이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삼성물산 쪽으로 좀 대장주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GS건설은 여전히 좀 큰 움직임이 없지만 대림산업은 아직까지는 우상향하면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승세기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9만 1,000원 정도인데요. 한 오늘 만약에 한 9만 3,500원 혹은 9만 2,000원 이상에서 마감한다라면은 상승 세기형에서 좀 탈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주 하면 대우건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우건설이 지금 급락세가 계속 연출되고 추세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우건설은 8,500원 전후로 해서 혹은 8,600원 전후로 해서 바닥 다지기가 형성이 되는지 거기서 성공을 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보신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동부건설 같은 경우가 실적 작년 실적이 뭐 거의 서프라이즈 정도 흑자 전환됐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4%대 급등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여전히 조금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통신업종을 살펴보면은 역시 SK텔레콤이 3%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18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일단 기관 매수세가 강한 원동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4분기 실적도 양호했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일단 중장기 단기 저항 라인대인 16만 5천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현재 눌림목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배열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의 그런 상승 흐름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KT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KT 경우에는 지난 11월달 39,000원대, 4만원대 돌파가 현재 아직까지는 미온한 그런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신주의 흐름은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영업정지에서 풀려난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일단 통신
매수주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유통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섹터 내에서는 롯데쇼핑이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이긴 하지만은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러한 성장성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간 한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상향 조정, 긍정적 펀더멘탈 개선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는 이마트가 국내 유통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성장 동력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는 다소 엇갈린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소형 유통 섹터 중에서 현대그린푸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최근에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어느 정도 수급 손바뀜 국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강한 상승을 주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현대그린푸드의 성장 동력은 미미하지만 최근에 많이 투자했던 그런 투자 회수기에 돌입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점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최근에 특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1월달 강한 급락 국면이 나타났는데, 일부 자문사에서 보유주문 13% 물량을 정리하면서 21,000원대에서 강한 손바뀜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물량 부담에 따른 그런 악재 요인이 해소되고 다시 한번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소기업 적합 업종에 일단은 아이마켓 코리아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업종을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 특징적 요소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일시적으로 4분기 실적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장기적인 그러한 수익성 개선에는 일단은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일단은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빙그레이의 경우에도 수출 다변화 효과로 인해서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죠. 과거에 여름 성수기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빙그레이의 경우에도 현재 정고점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내수 업종의 경우에도 정고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선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급격한 대량 거래와 함께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독한 그런 구조정 효과가 이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내수 섹터의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라든가 빙그레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한 그런 효과가 주가에 톡톡히 반영되고 있고, 하이트 진로의 사례를 보면은 내수 시장에서 구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간의 그런 주가 차별화가 현재 업종 내에서도 심하게 차별화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테마주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 흐름을 좀 보신다면 일단 정치 테마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모습,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오늘 또 문재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한가를 좀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제야, 우리들생명과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도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정치 테마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 양상으로 뛰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좀 확인만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관련해, 태국 통합 물류 관련, 통합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수처리 관련 테마주가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보텍 같은 경우가,
어제는 많이 못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60원 정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젠토론 같은 경우도 오늘 한 9% 상승을 보이고 있고, 자연과 환경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6%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쨌든 춘잘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파라다이스, GKL, 뭐 강원랜드 모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 롯데쇼핑이나 모두토, 하나토 역시 전체적으로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한 2.5%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쨌든 북핵 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방위산업체를 보신다면 슈니드 같은 종목군들은 어저께 보신다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급락세로 마감을 해서 하루를 마감했었는데 한 8%인가요? 9%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띄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방산업체들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스피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도 5.6% 이상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요 방위산업체 안에서도 조금, 종목별로 이제, 떨어질 건 떨어지고, 살아남는 종목군들만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뚜렷한 움직임 없이 그냥, 혼조세 혹은 강보합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북핵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조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징들을 조금 더 보신다면 오늘 엔게임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확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5.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월덱스 같은 경우 종목군은 지금 한 9% 정도 잘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행스럽게 하락을 멈췄다는 부분을 오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도 한 26억 정도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한 13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좀 선방하면서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띌 수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테마주 정리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죠. 자, 먼저 주요 헤드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유로존 위기는 매수 대응이 정답이다라고 했고요. KDB 대우증권은 유럽발 정치적 공포에 대한 판단이란 리포트를 냈습니다. 동양증권은 국내 증시가 싸다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분석을 했고요. 토러스증권에서는 미국 증시가 악재에 민감해지는 구간에 있다는 내용을 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IM투자증권의 호재성 재료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의 개선과 악재인 유로존 정치 리스크 간의 싸움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합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최근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와 집권 여당이 건설사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내용인데요. 스페인의 국민 여론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럽 국채 시장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국내 증시 역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요인이라고 해야 할지 그동안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으로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 압력은 제한적일 거라시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에서는 2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승리할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현재는 베르사니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도와 민주연합의 연정 가능성과 지지율 과반 달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1900선 지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연기금 매수세를 고려했을 경우 1900선을 비중 확대 기회로 통신, 음식료, 미디어에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KDB 대우증권입니다. 최근 국내외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07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만 2월 초의 조정 원인이었던 유럽발 정치 리스크 가운데 스페인의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과 한국 증시 모두 하락하며 국내 증시는 탈동주화에 탈피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민주당과 중도연합의 연정 가능성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LTRO 도입 시기까지 회복된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조정세를 기술적 조정 이상의 의미로 부여하긴 힘들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2004년부터 6년까지 순이익 50조 원 시대와 현재 90조 원 시대가 퍼 8.5배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의 환율 문제로 자동차와 IT가 모두 이익 하향세인 점이 부담이라고 설명했고요. IT 업종은 환율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경기에 더 민감히 반응하고 자동차는 경기보다는 환율에 민감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IT의 이익 하향세는 좀 진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국내 IT와 자동차에게도 긍정적이라며 결국 국내 증시는 싸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2000년 이후 지속된 장기 저항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S&P 500 지수가 새로운 상승 추세에 진입하긴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그 이유로 먼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강한 회복 신호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미 마이너스에 진입했다는 점을 끝으로 액티브 펀드 매니저 투자 심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증시가 조정된다면 엔화 강세, 원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시 최근 자동차 업종이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IM투자증권의 본사 영업부 주대영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전일 유럽 국가들의 정치 리스크로 유럽 국가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하루 만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미국 다우지수는요, 장중한테 13,000을 넘기도 했는데요. 종가상 14,000선 탈환에는 좀 실패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지수가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5.2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 기업 실적 개선 소식도 큰 폭은 아니지만 기나긴 불황의 터전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서 시장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요, 유럽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는 중시에는 이벤트처럼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의 반등이 좀 낮았던 만큼 한두 번의 흔들기는 더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07년부터 5년간 하락한 상해지수가요, 최근 급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증시 20%라면 그 안에 속해있는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주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죠. 중국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중국 증시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보다는 추세 전환으로 전문가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중국 관련 내수주의 흐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 돌아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국내 증시가요, 글로벌 국가 중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정직성을 보이는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외인들의 현물 매수세만 기다리는 만큼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염두에 두셔야 될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게 감지되는 시그널이요, 전차 군단이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의 상승 견인을 좀 기대해 보고요. 밴드 하단은 1930선, 밴드 상단은 1970선 정도의 박스권 흐름으로 어디로 돌파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의 SL하고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와 연결해서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 전체 전략인 전략을 세워드릴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골프 시뮬레이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골프존입니다. 국내에서 2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고객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며 압도적인 80%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총 167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92건의 특허권을 보유 중입니다. 신제품 비전 출시로 평균 제품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향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프존 최근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적 공시를 통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1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도 2,763억 원으로 31.7% 증가했습니다. 실적 개선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통 부문 때문이며,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골프존 회원이 120여만 명, 대상 라운딩 수가 5천만 건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프존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현 주가는 PER 13.5배, PBR 1.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12월 5일 66,600원을 고점으로 두 달간 조정을 보인 주가는 5만 원 초반에서는 조심스럽게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5만 원 선에서는 확실한 지지선이 형성돼 있어서 4분기 호실적이 1분기에도 이어질 경우에 주가는 작년 말 고점인 6만 6천 원대 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5만 3천 원에서 5만 4천 원, 목표가 6만 6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골프존에 대해서 김성원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신 이명식, 유창희 두 분 전문가께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분께 좀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 네, 지금도 엔화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상승이 95엔에서 100엔까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상승에 따른 그러한 부담감은 이미 가파르게 주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일부터 기관 매수세가 서서히 엔저 효과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IT 자동차 섹터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1950포인트 회복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1930포인트에서 일단 지지가 성공이 됐고요. 1차적으로 1950포인트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께서는요. 네, 일단은 아까 저도 연장선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좀 약했던 부분을 체크하신다라면 이제 환율의 영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동안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PCB 관련 종목군들도 최근에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중소형 IT 부품 업체나 기계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국 관련된 여행주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홈쇼핑 관련 종목군들도 역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식, 유창희 두 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와 0231-5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